1월 12일 5시 뉴스와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미국으로 도피했던 김경 서울시 의원이 귀국하면서 돈을 전달한 이후 돌려받았다는 말이 사실인지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경찰이 공천원금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자신의 보좌진이 금품을 받았다며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강 의원의 육성 녹취가 공개된 지 약 2주 만입니다. 경찰은 지난주 강 의원 전 보좌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어제는 강 의원과 전 보좌진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어제 처음 진행됐습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 의혹을 자초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김 시의원이 귀국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임의동행 방식으로 데려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경찰은 김 시의원이 당시 강선우 의원 측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 의원 주장대로 금품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금품 행방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첫 조사가 늦은 밤에 시작해 3시간 반 만에 마무리된 만큼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최대한 빨리 김 시의원을 다시 부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된 뒤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를 맡을 공소청 운영 방안을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하지만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구대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공소청법에는 검사 직무에 있던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공소 제기와 유지만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검사 직무에 대한 통제 장치도 신설했는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구속영장 청구,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고등 공소청마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의 정당,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 참여를 제한한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들에 대한 신분 보장 조항은 폐지되지 않았고 검찰총장이라는 기존 명칭은 헌법에 적시돼 있는 만큼 변동 없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9개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부패 경제범죄와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 범죄 등이 대상입니다. 인력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됩니다. 기존 검찰청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수사사법관 직제를 별도로 두고 전문수사관과 이원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와 수사관 구조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추진단은 전문수사관도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고 고위직에 제한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사법관의 권한과 역할을 전문수사관과 동등하게 설정했고 검사와 달리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추진단은 2월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는데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청 보안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면서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오늘 회의에서 김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길 요청한다며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간추린 경제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려도 시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최저가 판매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고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말했습니다. 작년 농식품 수출액은 한 해 전보다 4.3% 증가한 104억 1천만 달러로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라면 수출액이 21.9% 증가한 15억 2천만 달러,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수출액 1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농산업의 올해 수출 목표를 16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제였습니다. 12.3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사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특검은 언론사 통제라는 내란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12.3 계엄 당시 총부리가 국민에게 향하는 상황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소방청조차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 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폭동의 위기를 유혈 사태 없이 넘겼지만 이는 국민의 헌신 때문이라며 이 전 장관의 양형 사유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전 장관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쿠데타의 명분을 만들고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이후 언론 장악은 쿠데타 세력의 안전을 보장하는 생존의 문제였다며 내란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전 단수가 언론사 통제 용도라는 것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는 걸 법조인 15년 경력의 이 전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하며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도 당시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과 윤 전 대통령 그 누구도 단전 단수 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가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성착취 범죄를 자행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검거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브리핑에서 푸놈펜을 거점으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금전을 빼앗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범죄 조직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모두 강세였습니다. 우리 증시도 강세를 보였는데 코스피는 다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자세한 시황은 삼성증권에서 전하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달러당 1,470원에 육박하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증시가 출렁이기도 했지만 양 지수는 이내 상승 전환하며 코스피 지수는 무려 7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긍정적인 반도체 업황에 힘입은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작용한 것인데 오늘은 2차 전지, 원전, 조선주 등이 더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8.47포인트 상승한 4,624.79포인트에 코스닥은 1.89포인트 상승한 949.8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선 기관이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약보합 마감하고 SK하이닉스는 1% 미만의 상승률로 마무리하는 등 올해 들어 가파르게 올랐던 대형 반도체주는 다소 쉬어갔습니다. 반면 2차 전지, 원전, 조선주가 강했습니다. 2차 전지주 중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은 LG에너지솔루션이 4% 이상 올랐고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도 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 기업들과 대규모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